그리고 여기 너무 기를 쓰고 공부하지 말아라. 공부는 독창성을 죽일 뿐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제가 공감하는 말 중에 하나고, 저도 항상 뭔가를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거를 상기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좋지만 막상 그 일을 직접 뛰어들어 보면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공부도 하면서 같이 그냥 뛰어들어서 직접 행동으로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내게 구원과 같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불행했을 테니까. 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고우한테는 그림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림이 전부인 사람. 편지를 읽는 내내 계속 거의 그림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은 내가 뭘 그렸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떤 이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림. 계속 그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정도로 고흐처럼 열정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해봤고,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반대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실 고우는 그림을 너무 사랑해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저한테는 고우가 굉장히 안쓰럽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요람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면 눈 속에 무한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는 이 느낌이 현재의 우리 삶을 단순한 철도 여행에 비유할 수 있게 해준다. 기차를 타고 빨리 전진할 때면 아주 가까이서 지나치는 대상도 분간할 수 없고, 무엇보다 기관차 자체를 볼 수 없다. 중간중간에 되게 이런 멋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시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고, 저는 고우가 이 비유를 한 게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되게 통찰력 있는 비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뭔가 기차든 뭐든 타고 지나가면 가까이 있는 거를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차가 무엇인지, 기관차 자체를 정말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 만나는 사람들, 또 우연히 닥치는 사건들, 그런 게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지 몰라요. 알 수 없겠죠. 그 기차를 타고 내렸을 때, 내려서 기차를 봐야 기차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런 걸 타고 왔구나 하고 알 수 있고, 또 멈춰야지 내가 봤던 게 어떤 건지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것들, 어떤 마주치는 것들, 그런 거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지나고 나서 나중이 돼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조금 더 지켜보고 그 후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쩌면은 그 당시에는 그게 불행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는 그게 행운이었던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에서는 섣불리 우리가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책에 좋은 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읽게 되는데요. 제가 또 좋았던 거는 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래주는 어떤 것을 그리고 싶다. 그리고 영원에 근접하는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싶다. 옛날 화가들은 영원의 상징으로 인물 뒤에 후광을 그리곤 했는데 이제 우리는 광의를 바라는 선명한 색채를 통해 영원을 표현해야 한다. 참 표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원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을 한 게 고은은 제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화가이기 전에 신학도였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신학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고은은 죽을 때까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어떤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고 그게 꼭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저는 그 믿음이라는 거, 종교적이라는 게 꼭 어떤 특정한 종교나 뭐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불교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어떤 자기 삶의 가치관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은은 항상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인생에 대한 고민, 뭐 물론 죽음에 대한 것도 있겠고 어쨌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더 괴로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탐구하고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일, 그림이라는 걸로 통해서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전 그런 게 되게 고우가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요소였어요. 어쨌든 고우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림에 전념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죽었는데 고우가 또 정신병을 앓았던 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쯤에는 정신병이 굉장히 심해져서 환각도 보고 좀 헛소리도 잘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그런 일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동생 태훈의 집에서 묵기도 하고 여러 정신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고우는 계속 간간히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열정은 그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우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총을 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발견을 해서 결국엔 죽게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아직 분분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타살을 했다는 의혹도 있고 근데 뭐 어떻게 됐는지는 그건 뭐 지금에 와서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어느 쪽이든 어쨌든 그때의 고우는 상태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고 또 정신병이 극에 달해 있을 때고 그래서 태우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고흐의 집에 방문을 하는데 그때 고우가 마지막으로 동생 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해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예술가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술가들이 대체적으로 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 평탄하지는 않은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흐는 안타까운 그런 삶을 마감할 때까지 살다가 간 예술가인 것 같아서 저도 읽는 내내 좀 마음이 아팠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좀
우울한 얘기들이 나와서 고우한테 좀 동감을 하고 같이 마음도 아파하고,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와 열정이 계속 들어있거든요. 이 편지에 계속 그런 게 나와요. 난 끝까지 이걸 하겠다. 나는 그림을 그려서 살아가야만 한다. 이게 내 길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걸 보고 아, 정말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대단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고우의 멋진 작품들이 그때 반영이 돼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고우의 작품이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떤 어려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잃는 것도 분명히 있고, 내가 버려야 하는 것들도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상처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혼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고우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듯이 저도 친구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주는 책 중에 하나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인생을 한 번씩 되짚어보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도 좀 깊게 생각해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구 영혼의 편지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 가지고 소개해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